국민의힘이 경북 김천 출신 삼선 의원 송원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이러다가 전국정당은 완전 붕괴되고 TK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그 돌입 단계가 이번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아닌가 하는 싶습니다. 대표님, 송원석 원내대표, 앞으로 이것이 TK 자민련으로 국민의힘이 가는 그러한 결정적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106명 중에서요, 한 번에 끝났어요. 과반을 넘겨서. 송원석 의원이 60표,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이 30표, 그리고 한 분이 16표 이렇게 받아서 한 번에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친윤이에요. 본인 친윤이 아니라고도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만천하가 나갑니다. 도로 친윤당이 돼버렸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TK, 친윤, 기득권들이 가히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권선동만 강원, 강릉 출신이었고 모두가 다 TK입니다. 모두가 다 TK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건 전국 정당을 포기하고 과거 자민련, 충청을 기반했던 자민련으로 지금 고립무원 상태로 가는 상황이 되는 경로를 지금 그대로 밟고 있고, 이번에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벌어진 대선에서 패배하고 등등 했으면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친윤들이 그대로 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오로지 지금 TK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TK 자민련의 길을 저벅저벅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침 양향자 의원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결국 대구 경북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대구 경북 지역 정당이라는 표현보다는 TK 자민련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50대 이상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지만 40대 아마 초반 이하의 연령대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민련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원래는 전국 정당이었는데 점점점 왜소해져서 충청권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고 이후에 소멸되는 정당이 바로 자민련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자민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정치 역사 속에서 상김 시대가 있었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바로 그 한 사람인 김종필이 소위 말해서 당수죠. 당대표가 돼서 당을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당입니다. 사실 이제 보수의 뿌리가 있는 당이에요. 어찌 본다면 이게 민정당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종필 같은 경우는 충청 출신이어가지고 대전 충청, 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적지 않은 의석을 갖고 있었던 정당이었죠. 근데 이제 97년 대선 때 DJP 연합을 통해가지고 일로일정부를 했던 당인데, 사실 1996년 15대 총선 때는요, TK 강원, 충청은 아예 석권했어요. 다 완벽하게 완전다. 그래서 무려 50석에 이거를 갖고 있었던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DJP 연합을 하고 난 다음은요, 그때는 충청 지역에서만 12, 그 다음에 그때는 비례대표가 전국구였습니다. 지역 의석을 받는 거 가지고 비례대표를 받았던, 그래서 5석, 그래서 17석으로 3분의 1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요, 빵석이 됩니다. 빵석. 그리고 그때 비례대표 1번이 바로 김종필이었는데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입성하면서 자민련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예 종지부를 찍은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자민련의 핵심은 뭐냐면요, 앞서도 17대 때는 TK든 강원이 좀 있었지만 이게 점점 세가 줄어들면서요. 그냥 오로지 충청 지역당이 돼버렸어요. 충청 지역당. 그러면서 사실 이 당이 전국 정당에서 지역당으로 되면서 소멸해버리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이제 퇴출되는, 사라지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명실상부한 지역당이 되고 있다. TK 자민련으로 되고 있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자꾸 이렇게 자민련 말씀을 드리는 게, 자민련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복기해 보면 현재 106석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소멸되어 갈지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민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설명했다시피 15대에 50석으로 충청을 완전 석권하고 강원권 그리고 경기 일부에서 나름의 3개 광역을 걸치는 그 자민련이었는데 16대에는 17석 줄고 그리고 이제 17대에 드디어 0석으로 완전 소멸되어서 지금은 40대 이하 분들은 자민련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런 정당이 있었나 싶지만 한때 삼김시대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총재의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연합 정권도 만들 정도의 정치 세력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민련의 이 복귀를 통해서 현재 106석의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면 이번 대선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 영남권과를 제외하고 이 서부권과 중부권은 완전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 결과 보면 석권했고 영남권도요 내부 그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고전했던 것이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곧 현재는 106석이고 아직 총선이 3년 남아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이번 그 송원석 신의 원내대표조차도 TK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국힘도 조만간 이미 이제 지역정당 된 것 같아요. 네, 명실상부한 제가 보기에는 TK 지역당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지금 현역 의원들 보면요.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몇 안 됩니다, 사실은. 네네. 뭐 충청이 좀 일부 있고, 근데 강원 쪽이에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영남, PK 쪽인데, 사실은 지금 거의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무너지고 있고요. 안 무너진 데는 그나마 TK인데, 네. TK는 지금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100% 네. TK만.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만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정당이잖아요. 전국 정당을 꿈꾸는 게 모든 정당의 네.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당이 일반 국민들에게 호감과 그다음에 매력을 느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일부 지지층,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 이걸로 네. 결부시켜서 사실상 고립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대중의 바닷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 그 등산 깃발 있지 않습니까? 네. 합쳐 자기네들끼리만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대중정당이 아니라 지역정당으로 아예 그냥 가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당장 내일 총선 치러지면 국민의힘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지역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확실한 데는 TK밖에 없어요. 지금. 네, 네. 이게 이제 자민련이 15대 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포했었던 50석 정도의 정당이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대로 이제 복사한 거 아닌가 싶고요. 마침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김용태 포천 가평 출신입니다. 포천 가평 출신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추출 수준이 아니겠는가 싶고 그러면 지역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그나마 경기 북부권의 일부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김용태마저도 밀려나면 완벽하게 국민의힘은 TK 정당으로 이렇게 전락한 게 아닌가 싶고 이것은 곧 이미 오늘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이라기보다는 TK 지역 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앞으로의 수순 아까 자민련이 15대 때 50석이었는데 불과 8년 후에 원외 정당이 되었거든요. 이 속도가 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의 106석의 국민의힘이 8년 후에는 자민련의 길을 걷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총선이 국민의힘에게 너무 다행스럽게 무려 3년씩이나 남아있어요. 예. 네,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네. 지방선거가 6월 3일에 벌어집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친윤들이 도로 친윤당, 소위 말해서 친윤 TK 돌려막기 하는 것도 본인들 지금 기득권이에요. 공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대로 가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겠습니까? 저 완패한다고 봐요. 네. 내년 되면요, 국민의힘 전국 정당이 더 줄어듭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장담할 수 있는데 티켓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지 않나요?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그 혁신안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 수준의 혁신안이 아니라고 봐요. 그 혁신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그냥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정상화. 기본 조건입니다. 혁신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마저도 거부한다? 그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이거 비정상적인 정당이에요. 비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으니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21% 나왔어요. 21%. 이거는 지금 15대 때 자민련이 받았다라는 의석이 50석 아닙니까? 네. 그럼 50석에 비교해도요. 자민련 지지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 21%면 20%예요. 20%. 5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5분의 1.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섰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뭐 등등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에라씨 모르겠다 씨 에라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꼴보기 싫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 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엄청 결집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뭐 역대 최악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그렇고 모든 역사도 그렇지만 쌓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요. 무너지는 건 한 방입니다. 네. 진짜 무너지는 건 한 방인데요. 지금 이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민의힘의 그 강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완벽하게 붕괴된 것 같아요. 지금 21%, 20대 초반 %까지 지지율이 붕괴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선이 그나마 3년 남은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106석이 3년 동안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번 대선 기간에 김사국 의원의 탈당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김사국 의원이 이번 대선 기간 탈당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사례가 106석 안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더 중요하게는 올해 지금 3대 특검이 지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3대 특검이 임명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핸드폰을 다 교체하기 시작을 했대요. 뭔가 분명히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선 이전을 잠깐 시간을 되돌려보면, 지난 우리가 이제 내란 이후에 잠깐만,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을, 더 이상, 정상적인 헌법 안에서의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정당 해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3대 특검의 파고를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면 이 106석 안에서도 상당수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고 김상국 의원과 같은 사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년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이 국민의힘의 100석이 붕괴되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지금 내란 관련돼서 고발된 상태이고 특히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이 직접 전화했던 부분들 나경원한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전화를 바꾸고 있는 거는요. 증거인멸입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이에요. 네. 명백한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내란의 피의자들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정말 내란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고발된 추경호를 비롯해가지고 주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당 해산 관련된 부분 좀 한 말씀 드리면 저희보다도 더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 빅 아일랜드에서 돌아오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온답니다. 오늘 옵니까? 예. 야, 또 오늘 오면 또 이제 볼만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망하라, 네. 망해라라고 저주 정치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이 당 고쳐 못 쓴다서부터 이 당 이제 해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지금 국민의힘 망하기를 지금 저주 정치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야 되고요. 어젠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기사에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 네. 그다음에 이준석, 김재섭, 그다음에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어제 네. 만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김재섭, 오세훈 만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뭔가 계기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는데 네. 여기에 이준석까지 꼈어요. 이준석은 다른 당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특이하네요, 이건. 이 모임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게 또 사실은 비공개가 아니라 언론에 공개했으면 야 우리 이런 거 했어라고 뭔가 지금 던지는 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상욱 의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구멍난 배예요. 네. 이제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탈출한 사람들 생깁니다. 네. 탈출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확실하게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나 이러다 죽어 라고 한다면 뭐 당을 갈아탈 수도 있고 새로운 당을 수도 만들 수 있는데 당을 사실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예. 때문에 뭐 홍준표, 이준석 지난번 저희도 당 만들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했는데 네. 뭐 보수 재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저는 송원석 이 지금 원내대표 네. 이 사람이 지금 비대위와 관련된 부분들 비대위원장을 선임할지 아니면 뭐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좀 독배를 든 원내대표가 아닌가. 지금 망하는 당이에요. 근데 망하는 당인데 김용태의 지금 혁신도 아닌 뭐 아주 기본적인 이 네. 지금 가지고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 뚫린 배에 구멍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준표, 이준석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말씀했듯이 지금 오세훈, 김재섭, 이준석, 이 정치인들이 회동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 국민의힘이 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TK 지역정당화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이 양반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모색해 볼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귀국을 해서 또 어떠한 또 언행을 하실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네요. 홍준표 귀국하는 인천공항에 아주 장사진이 치러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모르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출국할 때 공항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지만 다른 당이지만 나왔다 했는데 오늘 혹시 또 입국할 때도 가는지도 봐야 되겠네요. 예. 국민의힘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15대 때 50석, 16대에 17석, 급기야 17대 국회에서 원외정당 0석, 빵석으로 전락했었던 자민련의 역사를 복귀하면 국민의힘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